그 첫 번째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또 입문이 가능하고요. 공동주택이라면 이제 아파트입니다. 진입장벽이 제일 낮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건물, 그리고 오피스텔. 이거는 비공동주택. 상업용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M 회사 소속 건물 관리로 해서 이것도 뭐 약간 빌딩인데 뭐 4억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분류가 되겠네요. 크게 이 정도 분류가 되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 종류도 약간 다르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관리소장이죠. 아파트 관리소장 하려면 이제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야 되고, 그 외에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소방 자격증이든 뭐 기계 자격증이든 전기 자격증이든, 요즘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도 전기기사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도 어떤 한계성을 느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기과장 하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겠다고 설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파트 소장 하다가 전기기사 자격증 따겠다고 설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건물이나 오피스텔, 비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업무가 좀 낮고 민원이 많이 없다는 거죠. 민원이 아파트에 비교해서,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오피스 건물은 이제 업무용이잖아 보니까. 업무용이다 보니까 낮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있지만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좀 기술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 80%는 기술 자격증이다.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아파트하고는 이제 어떤 행정 쪽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이제 좀 비중이 아마 80% 정도. FM 회사 소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주택관리사 그리고 기술 자격. 이게 좀 다수 보유자가 유리하더라. 일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맞게끔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경험은 요 2번 오피스 건물이나 오피스텔, 비공동주택, 요 부분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약간 직장인 느낌을 내고 싶다. 약간 직장인 느낌? 그나마예요. 직장인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FM 회사 소속, 건물 관리 기업,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회사 소속, 뭐 부동산 관리, 뭐 이제 뭐 유지 보수 관리, 뭐 그런 쪽으로 할 거면 이 자격증 다수 보유자가 좀 유리하고요. 이것도 이제 기술 자격이 한 70%,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한 30%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쳐준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순종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막 나댄다기보다 이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취업이 가능하니까. 로봇의 일기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봇의 일기장 다 구독하셨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40, 50 진입을 하려면 일단은 발을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 들이기는 아파트가 제일 수월하고, 이제 아파트 일을 하다가 한 1, 2년 정도 하고 뭐 오피스 건물이나 FM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죠. 테크트리라고 하니까 보통 그렇더라고요. 오피스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FM 회사에서 아파트로 다시 가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일하다가 아파트는 도저히 아니다, 이제 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 아니면 뭐 2년 또는 3년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던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좀 느껴지면 이제 뭐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해서 오피스 건물, 오피스텔도 이제 관리소장이 있죠. 아파트하고 비슷해요. 관리 과장이나 소장으로, 주택관리사가 필요 없으니까, 필수는 아니니까. 그래도 아파트 경력이 있고 하다 보면은 뭐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철PD 종합편성에서 또 영상으로 많이 다뤄드렸거든요.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뭐 어떤 경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력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방법들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아주 뭐 상세하게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뭐 철피 종합 편성이 국민대 통합 이뤄냈지 않습니까? 시발로 어디서 약을 팔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안 누르면요 여러분 평생 자격증 시험에서 58점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누르십시오. 좋아요 누르시면요 63점으로 합격합니다. 합격하실 분들만 좋아요 누르십시오. 그 외에는 좋아요 누르지 마십시오. 결국 전기는 베이스인 듯. 전기가 이제 가장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을 해야 되니까 의무는 모든 건물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FM 회사 소속으로 가든 오피스 건물로 가든 공동주택으로 가든 전기 선임 법적 선임은 경력 증명서를 받으려고 문의했더니 양식을 만들어 오면 직인을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경력 증명서 양식이 있나요? 경력 증명서 양식은 따로 없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오늘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아무도 없죠? 격리 그 서랍 두 번째 서랍에 열면은 그 직인 있어요. 그 본인이 그냥 찍으세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급여는 그래도 아파트가 급여가 좀 높은 편이고요. 급여 관련해서는 2번하고 3번은 비슷해요. 급여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낮다. 이것도 소단지 아파트 작은 단지에는 또 급여가 좀 작고 아무래도 또 대단지 아파트 막 3,000세대 4,000세대 막 이런데 막 큰 데 가면 아파트는 뭐 한 400만 원 정도까지도 급여가 또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급여 많으면은 또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정보죠. 이런 게 진짜 정보죠. 날 것의 정보.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악마님. 자, 이때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봤어요? 현실적으로 바로 그냥 답을 알려드리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해요, 나는.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 경력 증명서가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지금 잘 못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워드에다가 경력 증명서 제일 위에 붉은 글씨로 쓰고 본인 이름 쓰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쓰고 본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재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함. 무슨 주식회사 여기에는 아파트 이름 지금 적으면 안 되고 나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위탁사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위탁사 이름을 쓰고 여기에다가 밑에다 경력증명서 밑에다가 해당 업무라고 딱 적으세요. 눈치 보고 살 만큼 세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남 눈치 보고 살지 마세요. 사에서 날렸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 하양 악마님은 또 그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또 시원시원하시네. 사에서 날리는데 사에서 쓰면 재밌어요. 사에서 써가지고 그 주면 기분 좋아. 일반에 써도 뭐 많이 다녀봤고 일반에 써다 할 때는 이제 전자결제로 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뭐 손으로 쓰거나 그런 일은 잘 없는데 회사 그만두는 게 그 뭐 대단한 회사 대단한 직장도 아니잖아요. 눈치 보지 말자는 거지. 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것을 봐서 죄짓는 왜 난 남 눈치를 봐요? 내가 우선이지. 남이 깜짝 놀래든 말든 내 기분이 우선이지 남 눈치 볼 이유는 아니죠. 전기기사 물경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드러낼 수가 없어. 드러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숨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건축 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 즉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기사는 계속 숨기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물경력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요거를 만약에 따게 되면은 이게 전기기사를 땄었으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1근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근직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걸 따자마자 바로 초급이 되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으로 해서 그게 모양새가 좀 더 낫지 않나. 어차피 지금 나이대를 다 고려했을 때 어차피 빌딩 소장이나 격일제 중이시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모양 빠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격일제 조금 모양 빠질 거란 말이야. 약간 힘도 들고 그죠? 힘들고 약간 모양 빠진다. 자,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딱 하면 돼요. 지금 해도 안 늦어요. 충분해. 지금 해도 오히려 더 많아요. 건축설비기사든 뭐 다른 거든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에 선임되는 초급 선임 자격증 6개 있죠. 6개 중 1개 취득 즉시. 그러니까 바이오리듬 당연히 꼬이죠. 생체 리듬이 좀 안 좋아지니까 모양도 빠지고 그러니까 취득 즉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1근직으로 바로 점프하는 거예요. 내 딴 데 간다 하고 취득만 딱 되면 바로 초급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계 초급으로 약 1년 정도 근무하면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경력이 될 겁니다. 24년 말에 취득했으니까
26년 말부터 무제한 용량이죠. 그러면 26년 말까지는 오케이. 어영부영 놀다가 27년 초 설날 전후. 그럼 지금 보자. 2년 남았네요. 전후로 해서부터 관리소장으로 딱 부임하시면 딱 맞겠다. 그러면 나이대도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0 중후반 정도, 40 한 6, 7세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하죠. 전기기사 있고 건축설비기사 딱 2개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뭐 소방 쪽을 한 개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소방 수첩 2급 요거 일주일 만에 그냥 주워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일을 하실까? 2급 있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 말 것도 없네. 한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6개 중에 한 개 딱 준비해가지고 4월 14일입니다. 이번 달 4월 14일부터 접수 시작. 충분합니다. 접수하고 나서 공부해도 돼요. 안 늦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이게 질리거든요. 필기 요거는 건축 설비기사 기준입니다. 3주 안에 조지면 됩니다. 3주. 지금 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4주 완성으로 목표를 하고 그러면 딱 4주거든요. 5월 10일 날부터 필기 시험이니까 4주 완성으로 잡아 족치고 합격을 하고 요거는 이제 딱 드러내면 돼. 전기기사는 이거 드러내기가 신규 현장이라서 주간에는 바쁘고요. 그러면 이제 야간에 공부를 하고 야간에는 저녁에 뻗고 그러면 비번 때 공부를 해야 되겠네. 비번 때 공부하고 저녁에 공부 조금 하고 불경기 사회 시황 속 자격증 다수 보유자가 유리하다. 자영업이 워낙 힘드니까 지금 자격증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죠? 지금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출생률을 이제 비난하는 2055년 정도쯤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소멸한다. 한국은 소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센터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역구조가 돼서 저하고 한 70% 정도 닮았나요? 이게 무료일 거예요 아마. 무료 아닌가요? 챗GPT 쓰시면 돼요. 23세시고 군 전역 후에 에너지, 전기, 공조 기능사 가지고 대학교 시설관리로 들어오셨고요. 소변기 갈고, 양변기, 실리콘 바르고, 변기 뚫고, 싱크대 호수 갈고, 내 나이 또래들은 대학생활 하는데 너무 현타오네요. 정수기 물 흘린 거 닦고, 힐밸브 교체하고, 순찰 돌고, 20대에 시설관리하는 거 괜찮냐고요? 기계 특급 전기 무제한 달고 시설 소장이 목표이긴 한데 그건 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대학생들 있죠. 옆에 대학생들 졸업하면 실업자 됩니다. 어차피 졸업하면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박탈감 느낄 필요 없고요. 그 대학 졸업해가지고 어차피 시설 관리 옵니다. 어차피 내 밑에 할 거면 진짜로님이 관리소장 됐을 때요. 그 대학생들 당직 기사로 오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이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그럴 수 있겠지. 고학벌일수록 취업된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필요한 자격증 좀 취득해서 계속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고 40 이전까지는 20대 2030 때는 일단 할 거면 마지막에 목표가 그렇다 관리소장이라고 하시니까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A, B, C 등 따서 일단 따놓고 가능한 점을 때 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장 되면 그 대학생들 전부 다 당직 기사로 내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요즘 대학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어차피 40대 되면 다 잘립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다 아파트 당직 있고 아니면 통닭집 하거나 그거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먹고 살 게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뉴스에서 블루칼라다 대학교 안 가고 일 배우는 이유가 요즘 좀 그게 좀 대세죠. 사회적 분위기가 약간 블루칼라를 장려하는 돈 많이 번다. 그런 유튜버들도 실제로 많고 그것도 무조건 아무 노력 없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죠.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세상에 참 쉬운 일은 없어요. 시설관리 통닭집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 일단 외모 경쟁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전기기사 하고 공조 냉동이나 에너지나 건축 설비 요 정도 일단 요거를 취득해 놓으면 근데 또 내년 되면 26년
16년 4월부터 내년 되면 요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의무화되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 이제 또 사항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위험물 쓸모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물 쓸모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올해 기계기사 자격증 무조건 취득해야 된다. 26년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들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26년 6월에 월드컵 있고 9월에 아시안게임 있어서 없어. 지금이 딱 적기예요. 왜냐하면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자격증 따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쉽게 내서 이 공급을 좀 풀어줘야 돼요. 공급이 처음부터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미리 많이 해줘야 돼. 1년 전이니까 시험 문제를 쉽게 내면 되거든요.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딱 원하는 만큼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원하는 만큼 딱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내년 내후년부터는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회다라는 거죠. 지금 경기가 거의 최악이잖아요. 뭐 제 희망회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따실 분들은 자격증 준비하실 분들은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자격증 문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 산업기사밖에 자격이 안 돼. 그럼 산업기사 따시면 되죠. 산업기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차피 무제한 용량 풀려면은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잖아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급여가 조금 작긴 하네요. 이 시세 대비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사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는 이제 익명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철PD 영상 보면서 여러 정보를 얻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시고요. 아예 감사드립니다. 요즘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듯 하기도 하고 어디다 조언을 구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예전 영상에 메일로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보고 이렇게 무례한지 알지만 조금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뭐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현 상황은 대기업 업무시설 회사에 3동짜리 건물 관리하는 곳에 시설과장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한 5년 전 작은 개인 사업 자영업 하시다가 힘들어져서 고민하던 중에 아는 형님께서 시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셔서 시설 쪽 일을 알려주셔서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소개해준 회사, 지금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셨고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무척 편한 곳이라서 자격증 꼭 준비하라고 해서 또한 그때 지금은 소장님, 시설팀장께서 입사 때부터 자격증 준비하라고 일 없을 때는 공부하라고 하셔서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전기기사와 건축설비기사 모두 취득을 한 상, 축하드립니다. 딱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딱 따셨네요. 좋은 직장 동료분들, 선배님들을 만나신 것 같다. 전기기사는 무제한이 풀린 상태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중급 자격은 갖추게 되셨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있는 이 회사에서 시설기사, 시설주임, 시설대리 이렇게 쭉쭉 올라오셨네요. 그리고 올해 시설과장으로 승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시설과장 일을 행정일이 많고 4개월째 되어가는지라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다.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는데 서두가 길어서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죠? 맞습니다. 임금 문제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라는 뜻이네요. 현재 있는 회사는 너무 편한 곳이다. 갑사에 지나친 관심도 없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 가면 힘들어서 일 못한다 라고 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관리소장께서 너무 좋아라 하시고 이쯤에서 저는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투잡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임금 문제가 좀 많이 아쉽다. 뭐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인 거 압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없다. 현재 저는 다른 선임 없이 승강기 선임만 하고 있는 상태고 세전 290만 원이고 세후로 하면은 260만 원 정도고요. 급여가 조금 작긴 하네요. 이 시세
대비해서 급여가 작은 곳은 이유가 있어요. 일이 편하기 때문에 급여가 작은 거예요. 급여를 좀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일이 많고 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50대 초반에 늦은 결혼 탓에 현재 자녀가 있으시고요. 와이프도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아이가 어려서 병원 알바 정도 하고 계시고 수입이 많지는 않으시고 아이가 초등학생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듯합니다. 실무 능력도 그닥 훌륭하지도 않고 행정적으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시고 구직 사이트를 보니 아파트 전기과장이 그나마 임금이 400 가까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기 무제한 용량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까지 진짜 선임이 가능하시니까 임금은 이 정도 충분히 뭐 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다. 하지만 여러 글들을 보니 아파트는 비추천. 현재 회사에서 전기과장 겸 시설팀장도 아파트 탈출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한다. 근데 이거는 타인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아닌 타인의 경험을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재 회사는 차가 안 막히면은 자차로 30분, 막히면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좀 고민이 되겠다. 저라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집에서 막 5분, 10분 거리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반대급부에 이유를 적어주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네요. 오늘 문득 주택관리사협회 사이트를 열어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공고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선임 조건이 전기, 소방, 기계 초급, 승강기 4개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임금이 약 400만 원 정도 되네요. 뭐 승강기는 뭐 그렇다 치고 전기, 소방, 기계 이렇게면은 전기 무제한하고 소방 2급지겠네요. 너무 많은 선임인 듯 싶어서 선뜻 내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심리적인 부담감이 성형적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저의 자격증 보유 현황은 토목을 전공하셨고요. 전기기사하고 건축설비기사, 소방 2급 딱 필요한 것만 가지셨네. 토목기사, 건축기사, 측량기사.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네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순종적 성향으로 살아오신 분 같다. 아파트는 예로 한번 찾아본 것이긴 하다. 두서없이 글적은 같아 넘치서 괜찮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임금이 적어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 다닌다. 다들 좋으시고 다들 잘 도와주시고 특히 소장, 팀장, 경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렇죠. 임금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금이 작은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주는 거죠. 일 안이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고. 두 번째, 좋은 건 좋은 거고 임금이 적으니 이직을 심히 고려해 보는 게 좋다. 이 경우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아파트?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상담자의 역량이죠.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고 조금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뵙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1안, 2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고의 폭을 좀 더 넓혀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이렇게 긴 글을 이제 진심으로 담아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리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요 사연자분의 어떤 삶에 대한 책임감, 가족을 위한 고민,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성실하게 살아오셨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읽으면서도 꼭 제 마음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내담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50대 초반이시고 초1에 자녀를 둔 아버지시고 대기업 업무시설에서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전기기사, 건축설비기사, 뭐 토목 관련해서 자격증들, 기계설비 중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 시설관리 쪽에서는 토목하고 측량기사는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토목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업무 난이도는 낮고 동료들과는 아주 좋은 환경이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오로지 조금 아쉬운 게 그 임금이 좀 낮다라고 해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나, 뭐 그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내담자의 이제 질문 핵심이 이거죠. 지금 환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 근로소득을 계속 유지하면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 주말은 쉬잖아요. 주말에 또 다른 일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주말에 좀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 이윤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옮기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근무 분위기가 일단 좋아요. 문제 없고 일의 업무 강도가 낮고요. 장기 근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격증 추가 준비에 대한 유리한 환경인데 더 이상 자격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은 자격증 취득은 시간 낭비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금전적 이윤을 좀 더 극대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퇴근 시간 후에 가족과의 시간 확보 가능성이 있고요. 자, 단점도 분명하죠. 수입의 한계, 경력 확장의 부족, 경력 상승이 어려운 구조. 이렇죠. 현실적인 고민 포인트가 이제 사교육비, 생활비 부담 점점 더 커질 시기인데 지금 수입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버티기가 좀 어렵다. 이대로 정체되어 있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단기적으로 이직하는 것보다 내가 이쪽으로 아파트 가서 월급 50만 원 더 받는 거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옮기는 것보다 지금 환경에서 추가 준비를 마친 후에 곳으로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 그런 쪽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들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이를테면 주말에만 손님이 몰리는 민박업, 게스트하우스 사업 이런 것들 있죠. 처음부터 그거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열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지 그 근처에 한번 얼씬거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내담자의 성향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자격 보유 현황도 그렇고 하니까 요런 분한테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성향상. 그러면 이제 급여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제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도전하시고 전기기사하고 건축설비기사, 야 진짜 쓸데없는 자격증을 안 따시고 딱 필요한 자격증을 따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관리 능력과 이제 책임감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급여를 조금 많이 받게 되면 몸적으로 힘들다든지 육체적으로 좀 피로가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고요. 급여가 좀 작으면 일이 좀 편해요. 그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내 욕심인 거고 그 욕심을 조금 버리고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제 발별 전략인 거예요. 일 좀 편하고 급여가 좀 작은 데서 안정적 근로소득을 일단 확보하면서 일단은 주말에 시간이 되니까 그 주말에 조금 내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비를 배워본다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보일러 설치, AS, 에어컨 청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말에 이제 해보면서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안정적 근로소득과 이쪽 another income, 또 다른 일을 양립시켜 가면서 이것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 내 경험치가 이제 습득이 되겠죠.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내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또 돈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은 확보가 됐으니까 자격증 이 정도 있으시면요, 언제 어디든 아파트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험은 확실하게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내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30대 비전공자 전기기사
인생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철PD님, 항상 영상 보다가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고민거리가 많아서 간단한 소개랑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저는 30살이며 비전공자시고요. 제 전공이 비전이 없다 생각하여 일을 하면서 현재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전 대학생 때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해 두셨고요. 일단 이직이 너무 간절해서 죽기 살기로 전기기사를 하고 있는데 실기를 붙는다면 이직을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전공자 무경력 30세 현실적으로 시설만 취업이 가능할까요? 요즘 전기기사를 따도 경기가 어려운지 전부 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취준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걱정이 큽니다. 핑계지만 공기업이랑 설계 쪽으로는 박봉에 힘들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공무 쪽이나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취업 조언,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설 쪽으로 간다면 전기기사 취득 후에 공조냉동, 기계, 소방 설비기사 쪽도 취득해 볼 생각이고요. 근데 소방 설비는 어차피 취득과 동시에 바로 인정이 되는데 공조냉동 기계는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으셨고요. 기사는 4년, 산업기사는 7년, 그래서 공조냉동 기계를 먼저 취득해 볼까 싶은데요. 전기 쪽 일을 하면 70%를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조냉동 기계를 겉핥기로 공부를 정말 짧게 해봤는데 단위 변환, 상황에 따른 공식이 기사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산업기사는 실기가 작업형이어서 취업 후에 병행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공조냉동을 어차피 전기기사를 메인으로 해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공조냉동 기계기사를 취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괜찮을까?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게 괜찮을까요? 현실적으로 취업과 일 쪽으로만 산업기사를 따면 불이익을 많이 볼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시설은 배울 게 없다며 젊은 나이 30세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0대는 절대 가지 말라는데 일찍 가서 전기과장, 소장 일찍 도전해보며 가늘고 긴 생활 하는 것이 많이 별로일까요? 가늘고 길게 살려면 괜찮아요. 핑계거리가 많아 뭔가 제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하려니 너무 힘들다. 현재 공부를 계속하는 중이어서 그런지 천천히 편하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현재는 강하게 들고요. 만약 제 고민거리에 따끔하게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전기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 조급함,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까지 가지고 계신데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비전공자시고 무경력이고 30세 시설 쪽만 가능한가? 요즘 전기기사 취득 후에도 취업이 어렵다. 자리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죠. 실제로도 저도 채용 공고 분석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채용이 더 까다로워졌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더 많은 자격증, 더 많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선임을 더 많이 걸게 할 수 있는 피고용자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시설 쪽만 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가?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뭐 시설관리, 뭐 공무팀, 공기업, 뭐 중소기업, 전기공사업체, 뭐 발전소, 뭐 O&M, 유지보수업체, 뭐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 거는 공기업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나이대라든지 뭐 기타 제반 사항을 좀 봤을 때 가능한 거는 공무팀, 일반 공장 내 제조 공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 뭐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중소 전기공사업체 전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 글의 뉘앙스를 보니까 전기 일에 아직
아무것도 경험이 없고 현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감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막연히 이제 전기가 좋다, 전기가 이제 밥벌이가 보장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설계 공사는 이제 박봉이다, 피한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설계 공사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팀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설계 관리는 그나마 뭐 좀 차이가 덜한데 나이가 조금 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무팀 정도 또는 인테리어 내선 공사 또는 외선 공사 뭐 이런 쪽이 이제 일을 배우기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설 관리를 오래 해도 연봉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기술직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넘어가는 전략이 이제 또 중요하고, 또 30살이면은 일단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공존행동기사하고 산업기사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이 좋을까? 노후 대비 용도로 이제 시설 관리 쪽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공존행동기계기사나 만약에 공장 공무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으면 이제 공존행동기계기사가 더 맞으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중소전기공사업체, 뭐 내선공사, 인테리어 공사, 외선 공사 뭐 이런 쪽이라면 차라리 또 건축 설비기사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요. 뭐 젊은 나이에 또 시설로 가는 게 별로일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사업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얇고 길게 가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찍 들어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젊을 때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내담자의 성향은 얇고 길게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더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빨리 전기과장,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소장까지 뭐 단계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호백병마, 뭐 복합 건물, 고급 시설로 이제 옮기면서 경력 쌓기도 좀 가능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격증 취득, 실무도 같이 이제 가능을 하니까 추후에 프리랜서 대행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소사장으로서의 안전관리 대행, 뭐 기술 지도, 자격증 임대 관련 수익 모델,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물론 시설에서 뭐 배울 게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디서 일하느냐,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가 뭐 다른 거죠.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열어보고 고쳐보고 하는 거는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내가 하기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좀 상대적으로 일반 회사보다는 시설 관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되니까 뭐 시설 관리 기술자, 관리자, 뭐 감리단, 뭐 공공기관 이런 쪽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고민들 다 공감되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뭐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천천히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떨까. 지금은 천천히 편하게가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뜻이죠. 30세의 비전공, 무경력이라고 하면 시간의 가치가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편하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이 분야에서 뿌리 내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기사를 일단 취득한 후에 뭐 기계, 그리고 이제 소방 자격증 정도로 확장 전략은 좋다라고 보고요. 응시 자격만 된다면 산업기사보다는 기사 자격증으로 바로 도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와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PD가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좋은 소식 있으면 사연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남겨주실 곳은 철PD 종합해선 공식 네이버 카페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똑똑하고 대학교 나온 소장 밑으로 가야 돼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건 맞아요. 내가 이때까지 여러 사람을 많이 겪어봤는데 내가 그 사람들 물론 이력서는 안 봤는데 딱 나온 사람들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이면서 기사 두세 개 취득하고 정년 퇴직하고 소장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게 딱 정상이에요. 전에 다니던 빌딩 소장 인서울 대학 출신인데 진짜 학벌 좋으면 확률적으로
사소한 걸로 절대 안 갈구고 못 배우고 자격지심 열등감 가득 찬 소장들 대부분 본인들과 비슷한 처지의 교대 근무자를 선호한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차은간우님. 이 아파트에서 이게 심해요. 제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학 나온 사람들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전부 그냥 막 중졸 고졸들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응시 자격을 응시 요건을 4년제 대졸 인문대로 인문계열 졸업자로 제한시켜야 됩니다. 기술 자격은 공과대학이잖아요.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가 기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요건이 안 되거든요.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중졸 고졸들이 씨발 따니까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을 하고 있으니까 4년제 대학 인문계열 졸업자가 자격을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조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 거예요. 중졸 고졸들이 그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당나라 군대지만은 그 조직에 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이렇게 조림돌림 당하고 배울 거 없고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응시 자격이 뭐 없다. 그것도 뭐 명분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 시장의 어떤 질서를 흐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전기기사 자격증도 응시 자격 없이 아무나 다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커먼 센스 아니에요? 근데 대학 졸업자 이상, 공과대학 졸업자 이상의 어떤 응시 자격을 가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과장이다?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관리소장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그래도 좀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일반 직장생활 한 20-30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짜 퇴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소장을 해야 어느 정도의 그 조직으로서의 그래도 기본적인 그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무슨 씨발 뭐 집에서 무슨 뭐 밥솥 돌리다가 설거지 하던 아줌마들이 주택관리사 따가지고 조직의 경험이 한 번 없는 사람들이 조직에 장을 하겠다고 그 앉아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돼요? 참 진짜 어느 정도의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조직다운 조직에서 좀 일을 해본 사람들이 그 아무리 그 핫바리 아파트라도 장을 해야지 맞는 거지. 참 진짜 특히 여소장들 뭐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한번 겪어봤는데 물론 그 사람이 일반화는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고 딱 보니까 참 진짜 가과이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 조직으로서의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장 경북대 전작가 나왔다고 해요. 영감쟁이들은 고함 지르고 두서 없고 앞도 뒤도 없고 여자들이 조금 깨작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또 관리소장 하는 게 한번 내 지배권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밑에 얼마나 그 피곤하겠어요. 그 종이 쪼가리 자격증 한 개 들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뽑고 채용을 하니까 개판인 거예요.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데들은 그래도 인사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HR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사람을 보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 뽑을 줄도 몰라. 어떤 조직 관리에 경험도 없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관리소장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최소 대학 졸업자 4년제 인문계열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요건을 좀 올려야 됩니다. 안 맞잖아. 구조적으로 안 맞아요. 설에 특히 인성질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시 말고는 다 꽝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던데 주택관리사 좀 그런 경향성이 또 있죠. 여러분들도 그 최고가 되고 싶다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세요. 중졸도 딸 수 있고 고졸도 응시 자격 되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중졸 고졸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청소 빨래 설거지 하다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딴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1년 안에 그것도 1년 바짝 공부해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자격증 없고 열심히 일해서 과장 달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매번 소장님 점심 사주고 출퇴근 시간 전화로 물어보고 출퇴근 집으로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노예를 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조금 그러니까 좀 전응아를 구한다니까. 전응아들이 부려먹기 편합니다. 그거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네. 관리소장
점심 사주고 출퇴근 전화 시간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네. 완전히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렸구만. 그건 그 소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에서 1년 바짝 하면 따죠. 1년 안에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졸 딸이가 장다는 방법 주관사밖에 없긴 함.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택가에서 자격증 따세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곳은 없습니다. 간평사, 세무사, 변호사 그것도 다 그 사람이 사는 법이겠죠. 안타깝지만 주택관리사 무제한 강의가 250만 원이에요. 와, 에듀윌 평생 수강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주변에 이제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 1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그런 데는 150세대 미만 단지 그런 데는 관리소장이요. 격리 겸직이고 경비원도 같이 해요. 경비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그렇죠.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정도 되면 150세대 미만 단지 보통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60세 이상 70세 이상 그죠. 저도 아는 데가 있거든요. 소장이 2교대예요. 2교대 소장인데 그래서 거의 본인이 거의 주인이고 미화이자 경비이자 시설이자. 근데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경비 겸 소장 겸 판사 시험은 이제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보통 기사 시험은 1년에 2번, 3번 정도 있는데 시험 자체가 많이 없죠. 다시 카운트 해보니까 독서대가 7개예요. 이제 8개 되시겠네요. 요거 하나 더 사세요.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누가 괴롭힙니까? 누수 그거 좀 골치 아프죠. 답이 없어. 누수는. 근데 그게 실제로 누수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결로인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결로인 경우가 많아요. 누수도 실제로 많긴 한데 누수 잡는 법 없어요. 누수는 답이 없어. 업체 불러도 답 없습니다. 그거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잡아요. 방수하면은 다른 데로 세고. 그렇죠. 그게 인 쪽에서 잡아야 되는데 외벽 쪽에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안쪽에서 이제 주입방수 공사를 하잖아요. 주입방수 공사를 하면은 또 밀도가 낮은 곳으로 해서 그물이 또 삐져나옵니다. 모습만 번지르하고. 맞아. 한 곳에서 3년 정도 다니면은 많이 다닌 거냐고요? 많이 다닌 거죠. 3일 일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3년이면 뭐 충분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데 가시면 되니까 자격증 공부, 건축설비기사 공부하셔도 되고 딱 갖추고 나서 그때부터 또 일 시작해도 되니까요. 주택관리 평균 근속 연수가 6개월 아닙니까? 네, 여러분 주택관리사 시험 해가지고 대가리 잡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택관리사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다 같이 이제 합격해가지고 철PD하고 이제 통닭에 소주 한 잔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일단 일은 계속 해야 돼요. 돈이 있건 없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20억이 있어도 일은 해야 돼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동의 질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또 노동에 대해서 좀 미니 강의, 미니 특강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 인간의 숙명이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돈이 20억이 있든 2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이거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인과성은 사실은 없어.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중국의 60대의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하기 좀 그런가? 중년의 여성인데 롤스 로이스에서 이 중년의 여성이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중국에서. 중국의 대부호에 속하죠. 근데 이 롤스로이스에서 내려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작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왜 그 작은 식당으로 매일 들어가느냐를 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더라. 무료한 거예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경우에는 노동이 타의적 굴종이 아니죠. 자발적 참여로서의 노동이 되고. 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겠다. 돈 필요하다. 억지로 한다. 자, 그러면 타의적 굴종에 의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자발적 참여로서의 노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하고 돈이 없는 거하고 노동을 하고 노동을 안 하고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파이어족 이런 말들 좀 이렇게 유행했잖아요. 밈처럼 뭐 유행을 했는데 파이어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이 대중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일 뿐이에요. 관념 같은 거야. 말장난이라는 거지. 세상 모든 것들은 이 관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발적 참여로서의 노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건강한 노동이라는 거지. 그죠? 건강한 노동.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중국에서 앵벌이 하는 아주머니가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비슷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앵벌이가 그만큼 돈이 된다라는 의미고 육체 노동, 건강한 육체 노동, 타인의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서의 하는 노동. 농담 아닌 거 다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뻘쭘하니까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도 있잖아요. 두바이 같은 데 가면 그것을 구걸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5, 600 번다고. 두바이에서. 실제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면 오르는 이유. 육체 노동으로는 절대 자발적 참여 노동은 불가죠. 그렇죠. 육체 노동으로는 자발적 참여가 안 되고 자본가로서의 어떤 불활성 소득, 비활성 소득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두바이 가서 전기안전관리자 하고 싶어요? 비활성 소득,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4개월 차시고요. 개백수일 때보다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렇죠. 백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조금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죄감 같은 것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뭐라도 하고 있으면 통닭을 한 마리 먹어도 그래도 내가 일하고 있는데 통닭 한 마리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또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전기 현장 공사 가서 하루 조공으로 일해봤어. 정글 야생 같은 곳에서 벤치 날라오고 백수라서 죄 짓는 기분 맞아요. 불안하죠. 백수면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직장 상사와 어떤 마찰이 있나요? 용인, 평택, 화성 이름 많은데 굴뚝산업이죠. 거기는 마찰까지는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진심으로 해도 여러분은 제 말 들을 때 안 좋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왜 나를 가르치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27세시면 서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가는 게 맞습니다. 27세면 저라면 서울 갑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27살이다 바로 서울 갑니다. 지방은 소멸합니다. 근데 또 혼자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이게 부대끼면은 부대끼는 대로 진짜 부대끼기 싫고 또 혼자서 하면은 또 이렇게 좀 고립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45세면 서울 가요. 여러분 나이 70살 먹어도 서울 갑시다. 나이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이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세상에 꽁으로 주는 돈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냥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태어난 거를 뭐 저 남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전을 많이 못해서 후회한다고 한다. 도전해보고 실패라도 하면은 아쉬움은 없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라고 하잖아.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후회는 하죠.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 안 한 사람이 40%고요.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이 또 40%예요.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얘기 했는데 결혼 문제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예요. 어떻게 살아도 다 똑같아. 사는 거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없어요. 집 근처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집 근처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홍 장군님 오이사제부리데스 오랜만입니다. 철안하십니까? 시골은 진짜 일자리 없지. 무슨 건물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죠. 오만 빌딩 전기팀 가면 혼자 일할 수 있습니다. 시골은 공공 하수 쪽 2050년에 한국은 진짜 개폭망한다던데요. 지금의 50대들 다들 70세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입은 회사 직영으로 시작하고 거래처 많이 틀면 독립해. 그걸 아파트에서는 통수 작업을 직접 안 하니까 거의 다 리지드 장비가 비쌉니다. 내시경 리지드가 비쌉니다.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튀면 되고. 지게차 자격증 땄어요. 축하드립니다. 언제 땄어요? 이번에 따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느껴요.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자격증이 기왕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용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건 내 생각이고, 그죠? 사용자의 생각. 고용주죠. 고용주면은 기왕이면 다수 자격증 보유자가 많아졌다라고 하기보다 다수 자격증 보유자가 과거에는 어디 딴 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퇴직자들, 은퇴자들, 50, 60 세대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뭐 자영업 하시다가 또는 일반 직장인 근로소득자로 생활하시다가 뭐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뭐 할 일이 마땅치가 않죠. 또 다른 뭐 자영업을 뭐 강요받거나 아니면 다시 근로소득을 해야 되는데 뭐 시설관리 분야도 이제 많이들 오시죠. 그런데 뭐 문제는 업무하고는 자격증 개수와 업무 스킬이나 뭐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이거하고는 뭐 선형적으로 비례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연관성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인과성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같은 조건이면 시설 관리 분야의 유사 자격증, 유사 자격증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뭐 직접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뭐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백이 생겼다. 공백이 생겼으면은 또 그거를 또 선임을 할 수도 있고, 건물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건물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선임을 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 또 되고 하니까 활용도가 더 높다는 거죠.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히 이 분야가 더 심한 게 왜 이 분야만 이렇게 자격증에 목맬까? 맨날 자격증을 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꾸 선임 자격증을 만들고 법적으로 만들어야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격증을 따겠다고 학원을 끊고 책 사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야 시장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자격증 보유자들이 너무 이제 누적이 많이 됐어요. 자격 보유자들의 누적이 너무 많이 됐다. 고령화죠. 고령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 고령화 되니까 자리는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진입하겠다고 해도 이 자격증이 막 관련 자격증들이 예전에는 진짜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전기선임 자격증 한 개만으로도 뭐 어디든지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갈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 자격증 힘이 좀 더 작아졌다. 전기기사 있으면 굳이 기계를 안 따도 되지 않나요? 전기과장 하다가 기계 대리로 가려고 따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예요. 유사 자격증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더라라는 거예요. 뭐 꼭 안 그런 데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같은 사람이면 이제 기계 자격증도 있고 전기 자격증도 있고 공존행동 자격증도 있고 설비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들이 많은 사람이 그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더 순종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활용도가 더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격증 개수하고 대인관계 능력 이건 거의 대인관계예요. 삶의 어떤 처세고 대인관계에 관련된 일이지, 물론 실무적으로 뭐 고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비중이 그런 것보다는 대인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일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격증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 시설물들에 대한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것이다. 공부를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증을 그래도 공부를 하면 그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업을 하면 이해도가 완전히 없는 사람하고 그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그 일을 접근하는 거하고 이제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죠. 내가 이론을 모르고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뭐 설비를 만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습득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이해도가 없으니까, 전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어도 자격증이 그래도 좀 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뭐 설비 분야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법적 선임으로서도 이제 뭐 써먹을 수 있는 뭐 활용도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그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제 자격증 인플레이션 맞는 말이죠. 고령화되고 퇴직 시점이 늦춰졌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뭐 한 60세 정도 되면 55세, 60세 정도 되면 거의 일을 안 했죠. 퇴직을 하면 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둥, 뭐 월세를 받는다는 둥,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뭐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생을 마감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지만 고령화됐고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 인프라 구축도 거기에 맞게끔 국민연금 제도도 거기에 맞게끔 제도가 개선되고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사람의 생명 기대 수명은 너무 늘어났다라는 거죠. 제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 제도라는 게 그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제도의 변화가 그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격이 계속 커지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용자는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해서 안달이고, 피고용자는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안달이고, 자격증 인플레이션은 넘쳐나고, 그게 상향평준화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스펙이.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고용자를 채용을 해야 되느냐? 뭘 보고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급여 대비 활용도가 높은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는 자격증이 많은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힘들어지는 채용 시장이 아닌가? 고용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법이 자꾸 자격증을 따르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건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자격증 인플레이션, 은퇴자들의 시설관리 유입, 그리고 자격자들의 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 상승되는 구조.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2030 세대들, 도피성 대학원 진학,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취업 안 되면 대학원이나 가지.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러면 더 눈높이가 더 높아지죠. 내가 석사 박사를 했는데 중소기업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낭만고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계속 쌓이고, 자격증 이 정도 자격증 막 3개, 4개, 5개, 5개가 뭐야? 10개, 20개 있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도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격증 10개, 20개 있는데도. 도피성 대학원, 도피성 창업, 도피성 공무원 준비. 아, 참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몸 쓰는 일,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반대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40대가 되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뭐 도피성 대학원, 도피성 창업, 도피성 공무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 사이 40대가 되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뭐 도피성 대학원, 도피성 창업, 도피성 공무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 사이 한 5년 전, 그때는 이제 부동산 불장이었죠.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은 되게 많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대박, 창업 대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에 이제 한번 휩쓸렸었죠. 한 5년 전에, 5년 전쯤 휩쓸려서 그때 아주 작은 이뤄냈던 작은 성공들이 나의 실력이었다라고 하는 착각들. 이건 착각이었어. 그냥 운이었어요. 100% 운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 나의 실력이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만해지고. 내 착각이었던 거죠. 그건 그냥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더 쉬운 일, 편한 일, 그리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주 작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깨뽕이 이제 올라가서 더 공격적으로 이제 일을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그릇은 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 내 그릇은 100리터짜리였어요. 그런데 130리터를 자꾸 눌러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게 덜어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량종난 폭발분.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배는 80%만 채워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 꾸역꾸역 처먹은 거야. 내가 소화할 능력도 안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인데,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망치고 있더라. 그걸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끼는 어떤 피로감, 불안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내 그릇은 100리터짜리인데 130리터를 눌러 담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나온 내 과오들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비우고 싶다. 욕심을 떨쳐버리고 속 편하게 몸 움직여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 같은 것들 보면 전부 다 쉽게 돈 벌었다, 떼부자 됐다, 사업에서 대박 났다, 프랜차이즈에서 뭐 대박 났다, 비트코인, 부동산 해서 대박 났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부안해동하고 일일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냥 끝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뭐 투자하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악마님 말씀처럼 과식한 거예요. 제가 진짜 겪어보니까 과식을 해서 소화제를 먹는 게 답이 아니고요, 과식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게 좋은 처방이 아니고요, 영양제를 먹기 전에 몸에 안 좋은 행동을 안 해야 돼. 대표적으로 진짜 술, 담배죠. 술, 담배를 먹고 몸에 좋은 거를 아무리 많이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두량종란 복팔분이에요. 배는 70%만 채워야 돼. 80%도 많아요.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20, 30대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과식해도 욕심 부려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요. 몸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40대가 들면서 기능이 좀 저하되죠, 20, 30대보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이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일을 더 벌려서 더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이죠, 그게. 식욕, 성욕, 수면욕, 금전욕, 탐욕.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니라, 그 탐욕을 없애서 아예 70%만 먹는 것,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거를 인풋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가 아웃풋 될 일은 없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 심은 데 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걸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은 처지, 능력, 본 실력은 50대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40대 반성하에 50대에 겸손해지는 것은 주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그 소장님과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거를 깨닫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현상이고, 이거는 언제가 돼도 겪어야 될 산이에요.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이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차라리 젊을 때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내성이 더 강할 때, 내 엔탈피가 좀 더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하는 것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50대, 60대에 그런 현타를 겪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많이 벌려놨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그릇보다 더 많은 거를 담음으로 해서 말미암아 벌어지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이라든지 금전적 부담감들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후라이드 70%만 어떻게 먹음요? 차라리 좀 과식하고 동네 한 바퀴 뛰죠. 그러니까 과식하고 동네 한 바퀴 뛰는 것보다 과식을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한번 걷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폭식하고 탐욕하고 탐욕 부리고 식욕 부리고 성욕 부리고 망가지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성욕이잖아요. 욕구. 장제원 보세요. 사람이 왜 몰락했죠? 그렇게 다 가졌는데, 권력, 재력 다 가졌는데 결국 그 성욕 때문에 사람이 그냥 끝까지 추락한 거잖아요. 사람이 추락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인 것 같아요. 성욕으로 추락하는 경우, 그리고 식욕.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 겪었거든요. 당뇨가 당뇨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거지만 당뇨는 합병증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물욕. 나 또한 그런 것들을 겪었고,
과시욕. 과시욕도 재물욕이겠죠. 어떤 카테고리로 봤을 때 내가 주제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든지 주제 넘는 뭐 명품을 소유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다 재물욕이죠. 과시욕.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장제원 씨잖아요. 국회의원. 성욕으로 망가졌고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는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듯. 맞습니다. 진짜 그게 맞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안쪽에서 이제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내 그릇 이상의 것들을 담으면 그게 결국은 이제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드는 생각들 결론은 그거죠. 주제 파악하자. 주제 파악하고 진짜 유의미한 세상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신감 있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좀 과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 위축되고 의기소침 한 것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굳이.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도 너무 넘치고 하면 이게 또 화를 부릅니다. 이게 화를 부르더라고. 자만하게 되죠. 보통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위험성 몰라. 자영업, 사업에 도전해서 그거 신경 쓰기도 싫고 머리 아프다. 그냥 나는 따박따박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자영업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영업에 또 도전을 해보고 나서 또 겪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게 또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근데 경험을 하긴 해야 돼. 나이가 들면 강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근로소득을 더 지속하지 못할 때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영업 같은 것들이 이제 강요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취업이 계속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떡볶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자영업을 강요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젊을 때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고 이제 학습비를 미리 치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경험해야 될 거 좀 빨리 경험하는 거죠. 젊을 때. 어떤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40대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월급쟁이에 비해요? 월급쟁이의 비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월급쟁이로 11년을 살았거든요. 월급쟁이로 1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영 이런 쪽이겠죠. 이제 시설 관리 일도 했으니까 시설 관리 일도 월급쟁이에요. 당연히. 저도 월급쟁이로 11년을 살았거든요. 월급쟁이로 1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자영업 이런 쪽이겠죠. 시설 관리 일도 했으니까 시설 관리 일도 월급쟁이에요. 당연히. 근데 월급쟁이로 살 때는 누구나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나도 사장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월급 받고 살 수가 있냐.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저래 자기 사업, 자영업 한다고 이렇게 막 명함 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님 뽕에 취합니다. 이 뽕맛에 한번 들이면요. 내가 씨발 사장인데, 내가 대표인데 아무도 없어.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직원 한 명도 없는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근데 대표야. 주변에서 막 박 대표님, 사장님, 직원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뽕맛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 조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보되 그게 이제 좀 달달하긴 달달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다. 내 돈 뽑아 먹으려는 이 하이에나들의 입 발린 소리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무슨 대표야. 코딱지만한 아무도 직원 하나 없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진짜 맞아요. 차은가누님 진짜 그 얘기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자영업 경력이 좀 있잖아요. 빚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 대출. 요즘 뭐 시세로 한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한 5억 대출 받으면 한 달 이자만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직원들 고용하고 인건비 내고 월세 내고 프랜차이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 1년 매출이 13억이었대요. 1년 매출이 13억. 이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1년 매출 13억. 근데 남은 순수익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다 떼고 월세 떼고 부가세 신고 떼고 직원들 인건비 떼고 재료값 빼고 1년 매출이 13억인데요. 토탈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5,500만 원이었대요. 남는 게 1년에.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누가 벌어간 거냐? 20%안 돼요. 택도 없죠. 13억에 10%면은 1억 3천인데. 그러니까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는 거죠. 뭐 요식업이든 거의 요식업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직원 인건비들. 매출이 13억을 하려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주말 같은 거 없죠. 사장이 없는 가게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 사장은 그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사장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일을 벌리게 되면은 이 사장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장놀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장인데 뭐 쓸고 닦고 청소 못 하거든요. 화장실 청소 체면 빠진다고 그런 거 못 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중국집인데 주방장한테 의존한다? 무조건 망합니다. 요식업을 하면 내가 주방 일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장은 모든 일을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돼. 사장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허드렛 일. 직원들은 허드렛 일 안 합니다. 빌딩 같은 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소규모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4층짜리, 5층짜리. 그 앞에서 맨날 마당 쓸고 있는 사람 있죠. 쓰레기 치우고 있고, 주차장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다 그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그런 일을 해요. 실제 직원들은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죠. 사장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못 한다. 나는 사장놀이 하겠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일을 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중요한 거죠. 매출 13억인데 남는 게 2천만 원이다. 헛짓거리 한 거죠. 헛짓거리 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남긴 건 없고 셈을 잘 못하면, 그리고 이게 부대 비용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막 돈이 지출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비비라고 따로 빼놔야 되는데 적어도 그 월 매출의 한 3%에서 5% 정도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감안을 하고 그걸 또 따로 빼둬야 돼요. 그건 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최소 3%에서 5% 정도는. 참 이 요즘 젊은 사장님들도 많잖아요. 2030들의 어떤 대표들, 1인 회사들, 자영업들, 기업들 많은데 이게 또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사장놀이에 취하면 그것도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안트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세상은 솔직히 개나 소나 사장님 시대 맞습니다. 저도 맞아요. 제가 무슨 이게 뭐 직장 다닐 때도 내가 차려서 나가겠다. 내가 과연 그럴 역량이 되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근데도 이제 그 패기죠. 젊은 날에 그 패기. 물론 패기가 있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그래도 하려면 너무 위축되고 소심하고 이러면 아예 꿈도 안 꾸는 게 좋습니다.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고 시기적절해야 되고 시의적절해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내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운이죠. 운의 영역이죠. 그런 딱 모든 삼박자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뭐 패기, 자신감으로만 내가 10원짜리 팬티 한 장 입고 20원짜리 칼 차고 여기까지 기어 올랐다라고 이제 뭐 그런 패기로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이 세금 문제를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세무기장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세라는 걸 받잖아요. 11,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으면요, 1,000원은 세금이에요. 물론 이제 뭐 비용 처리하고 하면은 이제 뭐 부가세 정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1,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어. 월에.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야 될 부가가치세죠. 최종 소비자가 내는 10%의 세금. 그걸 일일이 소비자가 11,000원짜리 국밥을 먹고 1,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그 돈을 대신 받아놨다가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개똥이가 먹은 돼지국밥 만 원짜리에 붙은 세금 1,000원을 내가 대신 받아놨다가 그걸 내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주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내 돈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니까 부가세가 10%면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그걸 좀 간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세금 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런 뭐 같이 했는데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했는데 이 세금 내고 나니까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직원들 월급만 다 줬죠. 그럼 내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 용기 시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 안 해보고 저렇게 남의 말 듣고 자영업 해봐야 안 돼. 힘들어. 돈 못 벌어. 빚이라도 안 생기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 그거는 신포도를 대하는 여우의 태도죠. 저 포도는 실 거야. 합리화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포도를 먹으러 굳이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싶진 않다라는 거. 내 몸 다칠까봐. 이게 합리화인데,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비록 내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서 내 발자국을 한번 남겨보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 미지의 세계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왜 자꾸 이런 인간 생명, 인간 공학, 예전에 그 유전자들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쌍둥이들을 막 이렇게 실험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멸종한 동물들을 다시 복귀하고 로봇을 만들어내고 AI를 만들어내고 왜 거기에 몰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때문에?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이 과학의 끝은 뭘까? 호기심이죠. 과연 이 끝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개발을 멈출 수가 없는, 이 도전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궁금하니까. 진짜 호기심 때문에. 가보지 못한 미지의 그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 보고 싶은 거야. 굳이. 호기심 때문에. 자영업이나 사업 같은 것도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을 충족이 안 돼.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가시밭길인 거를 알면서도 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학습비도 내고 마음고생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땅이 안 굳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두려움에 대한 도전은 나의 열정을 만들어주고 그 열정은 나의 존재를 일깨워줘. 어떤 도전을 좀 하고 계신가요? 요즘 좀 쉬고 계신가요? 그때 마지막 근무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근황도 제가 좀 여쭤보고 다시 또 취업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취업이 되게 빠르죠. 퇴사도 편하고 취업도 편하고. 그러니까 출근 날짜 받아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불안감이라든지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출근 날짜 이렇게 받아 놓으셨으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정기과장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자리를 좀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좀 안 맞는데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하고 맞는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 나가면 좀 괜찮다 하면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오래 한 1, 2년, 2, 3년 뭐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뭐 더 오래 일하면서 또 내 또 다른 일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심적인 좀 여유가 생기려면 그래도 한 1, 2년 정도